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치매인 척했어요. 불쌍한 아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안녕하세요. 위에 두 여성 중 한 명은 35년을 같이 산 아내이고 다른 한 명은 제가 40년 동안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던 제 첫사랑입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죽기 전에 꼭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비밀이에요. 제 이름은 김정우이고 올해로 62살이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옆방에서는 아내 순자가 TV를 보며 웃고 있어요. 여보, 커피 한 잔 줄까?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네요. 35년을 함께한 아내, 두 아들의 어머니, 손주 셋의 할머니, 누가 봐도 평범하고 화목한 가정이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단골 할아버지들과 바둑도 두고 오후엔 손주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며 혼자 웃기도 해요. 저녁엔 순자와 함께 드라마를 봅니다. 아이고, 저 남자 참 못됐네. 그러게 말이야. 이런 소소한 대화들. 그런데 여러분,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제가 40년 넘게 숨겨온 비밀이 있어요. 아내도 아들들도 그 누구도 모르는 젊은 시절 제가 미치도록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미경, 김미경입니다.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바보 같죠? 62살 먹은 할아버지가. 미경이와 처음 만난 건 1983년 가을이었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그녀는 2학년이었죠.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던 시절이에요. 편지를 쓰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10원짜리 동전 넣어가며 통화하던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어요. 첫 데이트 때 영화 토지를 보러 갔는데 표값이 500원이었나. 팝콘 하나 사서 둘이 나눠 먹었어요. 미경이가 오빠 이거 달아요 하며 웃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우리는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대학 캠퍼스에서 손잡고 걷는 게 전부였지만 그게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학교 뒤편 작은 찻집에서 꿈 이야기도 했죠. 오빠, 나중에 우리 결혼하면 어떤 집에서 살까? 작은 집이어도 좋으니까 내가 그림 그릴 수 있는 작업실이 있는 집으로 하자. 정말 약속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새끼손가락 걸고. 그런데 1985년 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저를 피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하며 고개를 떨구기만 했어요. 어느 날은 캠퍼스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달려가는 거예요. 뒤따라가서 잡았죠. 미경아, 왜 이래? 내가 뭘 잘못했어? 오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그때 미경이가 한 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오빠, 우리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왜? 대체 무슨 일이야? 말할 수 없어요. 그냥 이제 만나지 말아요. 그리고는 정말 사라져버렸어요.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고 하숙집에 찾아가도 이사 갔다고 하고 마치 이 세상에서 증발해버린 것처럼. 그때부터 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손에 안 잡히고 친구들과 술만 마셨어요. 정우야, 여자 하나 때문에 왜 이래? 친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미경이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졸업 후에도 미경이를 찾았어요. 미친 사람처럼. 그녀가 다니던 미술학원도 찾아가고 친구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아무도 미경이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3년이 흘렀어요. 1988년 제가 28살이 되던 해였죠. 어머니가 중매를 서주셨어요. 이제 그만 장가가거라. 좋은 여자야.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의 아내 순자였어요. 첫 만남부터 순자는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착하고 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 주었죠. 미경이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안정감이랄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순자에게 마음을 완전히 주지 못했어요. 늘 미경이 생각이 마음 한편에 있었거든요. 그래도 순자는 좋은 사람이었고 제 상처받은 마음을 조금씩 달래주었어요. 결혼식 날 주례사가 이 두 사람이 진실한 사랑으로 라고 말할 때 저는 속으로 미안했어요. 순자에게도 미경이에게도. 결혼 후 순자와 저는 나름대로 행복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괜찮았는데 아내는 너무 불안해했어요. 4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입양을 하자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사랑 없이 결혼한 것이 너무 미안해서 아내의 말에 동의하고 남자아이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입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아내를 믿고 전적으로 따랐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했지만 생글생글 웃는 것이 너무 귀여워. 진짜 제 아들처럼 아끼고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그리고 집에도 웃음이 가득했고요. 큰 아들을 입양한 지 3년 뒤에는 둘째 아들 현수 태어났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입양해온 큰 아들과 직접 낳은 둘째 아들을 편애하면 어떠하지 걱정했는데 아내는 두 아들 모두 사랑으로 키웠어요. 아이들은 모두 아내를 닮아서 착했어요. 순자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갔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 부부를 보고 참 금슬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늘 미경이가 있었어요. 아이들과 놀아줄 때도 아내와 대화할 때도 문득문득 미경이가 떠올랐죠. 그때마다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지만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특히 봄이 되면 더 심했어요. 미경이와 처음 만난 게 가을이었지만 헤어진 건 봄이었거든요. 벚꽃이 필 때면 미경이와 함께 걸었던 캠퍼스 길이 생각났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어요. 1998년 IMF 때였죠. 회사가 어려워져서 명예퇴직을 해야 했어요. 막막했죠. 두 아들은 고등학생이었고 대학 등록금도 준비해야 했는데 그때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서로 힘내자. 내가 파트타임이라도 일할게. 그 말을 듣는데 참 고마웠어요. 이런 아내를 두고도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는 제가 부끄러웠죠. 다행히 친구 소개로 다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어요. 월급은 적었지만 가족이 함께 버티면 살만했죠. 준수는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했어요. 현수는 연세대 컴퓨터공학과에 들어갔어요. 두 아이 모두 자랑스러웠어요. 아내와 함께 대학교 입학식에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을 키웠구나 싶어서 뿌듯했죠. 특히 준수는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어요. 현수도 IT 회사에서 일하며 잘 살고 있고요. 둘 다 결혼해서 손주까지 낳아줬어요. 준수가 딸 하나, 현수가 아들 둘. 손주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 하며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 이럴 때만큼은 과거 생각이 사라져요. 2년 전에 은퇴했어요.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죠. 아내와 둘이 살기엔 충분해요. 은퇴 후에는 정말 평범한 노인의 삶을 살았어요. 공원 산책, 바둑, TV 시청, 가끔 친구들과 등산. 순자도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 치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편하게 살자 아내의 말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아들들도 다 컸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달 전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이었어요. 공원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순자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표정이 좀 이상했어요. 여보, 누가 왔어요? 누가? 아내는 대답을 못했어요. 왠지 모르게 아내의 얼굴이 불안해 보였어요. 거실로 들어가니까 소파에 한 여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40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그 어깨선. 미경이. 제가 불렀을 때 그분이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주름은 생겼지만 여전히 그 눈, 그 미소였어요. 오빠, 오랜만이에요. 그 목소리. 40년 전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순자가 어색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분이 미경 언니예요. 언니? 잠깐, 뭔가 이상했어요. 순자에게 언니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릴 때 입양 보내줬다고. 그런데 그 언니가 미경이라고? 언니가 누구라고? 제가 더듬거리며 물었을 때 순자가 말했어요. 미경 언니요. 제 친언니. 어릴 때 외가에 입양 보내진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사랑했던 미경이가 제 아내의 친언니라고?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야기할 게 있어요.
40년 전 왜 내가 갑자기 사라졌는지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첫사랑을 그리워하며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제 처형이었다는 걸 알았을 때의 충격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순자는 언니가 찾아온 게 좋긴 한데 왜 갑자기 하며 속상해했고 저는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미경이는 아니 순자의 언니 미경은 다음 날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오빠하고 얘기할 게 있어. 그러면서요. 그 이후로 한 달이 지났어요. 미경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와요. 표면적으로는 동생과 제부를 보러 오는 거죠. 아내도 오랜만에 언니를 만나서 좋아해요. 하지만 미경이와 제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러요. 40년 전의 그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제부, 우리 잠깐 산책 같이 가요. 순자야,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 미경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나쁜 짓인 걸 알면서도. 첫 번째 산책 때 미경이가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오빠, 내가 원망스럽지? 40년 전에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궁금하겠지. 그때까지도 저는 미경이가 순자의 언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미경아, 아니, 처형, 어떻게 이런 일이. 40년 전, 우리가 사귈 때 말이야. 그때 오빠한테 말 못한 게 있어. 내가 외가집으로 입양된 이야기 말이야. 미경이는 어릴 때 경제적 사정으로 외가에 입양 보내진 거였어요. 성도 김씨로 바뀌고 완전히 다른 집 아이가 된 거죠. 그래서 순자네 가족들도 미경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85년 봄에 우연히 순자를 봤어. 오빠하고 같이 걸어가는 순자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1985년에 저는 순자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오빠는 기억 안 나겠지만 1985년 4월에 오빠 친구 결혼식 갔었잖아. 아, 맞아. 고등학교 친구 결혼식에 갔었어. 그때 신부 들러리가 순자였어. 난 멀리서 봤는데 그때 둘이 얘기하고 있더라고. 순자가 너한테 오빠 정말 멋있어요 하면서. 그제서야 기억났어요. 그때 어떤 예쁜 여자애가 저한테 말을 걸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미경이 생각뿐이어서 다른 여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소개로 순자를 봤을 때도 순자는 저를 아는 채 했지만 저는 처음 보는 여자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난 그때 순자가 내 친동생인 걸 알았을 때 난 정말 절망했어.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동생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하지만 나는 순자를 좋아한 적이 없어. 그리고 그때는 미경이 너를 잊지 못하고 있을 때야. 아니야, 오빠. 그때 순자한테 전화번호 받았잖아요. 그런가.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는 기억 안 나겠지만 그 결혼식 이후로 순자가 집에 와서 오빠 얘기만 했어. 언니, 오늘 정말 멋진 오빠 만났어요. 정호 오빠라고 그러면서.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서 난 오빠한테서 도망쳤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동생한테 뺏길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동생과 경쟁할 수도 없었거든. 그 후로 난 정말 방황했어. 대학도 그만두고 집도 나가서 혼자 살았지. 40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어. 오빠 나 바보 같지?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때문에 미경이가 평생을 혼자. 그런데 왜 지금 나타났어? 지금 순자가 아프잖아. 무슨 소리야? 순자가 아프다고? 오빠 몰라. 순자 당뇨가 심해졌어.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 미경이가 한 말은 충격이었어요. 순자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지금 제가 어떤 기분인지 상상되세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아프고 40년 전 첫사랑이 다시 나타나고 그런데 그 첫사랑이 제 아내의 친언니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미경이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난 순자가 더 아프기 전에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을 밝히려고 해. 진짜 비밀, 이것도 모자라서 더 큰 비밀이 있다는 거야? 다음에 만날 때 얘기해 줄게. 그 비밀을 알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야. 여러분, 대체 무슨 비밀일까요?
이미 충분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지금도 미경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내 순자에게 미안하지만 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어요. 제 첫사랑 미경이가 40년 만에 나타났는데 알고 보니 제 아내 순자의 친언니였다는 그 충격적인 사실 말고도 다른 비밀이 더 있다니.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미경이가 마지막에 한 말, 진짜 비밀이 따로 있다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경이와 약속한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집이 아닌 공원 벤치에서 만나기로 했죠. 순자에게는 동네 친구들과 바둑 두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62살 먹은 할아버지가 여자를 몰래 만나러 간다니 스스로도 한심했어요. 공원에 도착하니 미경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벤치에 혼자 앉아서 연못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40년 전 대학 캠퍼스에서 처음 본 그 모습과 똑같았어요. 미경아, 제가 부르니까 고개를 돌리더니 씁쓸하게 웃었어요. 오빠, 와줘서 고마워. 앉아. 나란히 앉았는데 왜 이렇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울까요? 마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오빠, 지난번에 못다 한 얘기. 오늘은 꼭 해야겠어.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뭔가 큰 결심을 한 것 같았죠. 사실 40년 전에 내가 오빠한테서 도망친 진짜 이유는 순자 때문만이 아니었어. 그럼 뭐 때문이었는데? 오빠 혹시 1985년 5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 1985년 5월, 40년도 더 된 얘기를 어떻게 기억해? 그때는 미경이가 이미 사라진 후였는데. 기억 안 나겠지? 그때 오빠 군대 가기 전이었잖아. 아, 맞아. 나는 1985년 여름에 군대에 갔었어. 그때 내가 오빠를 찾아갔었어. 뭐, 언제? 5월 15일 밤 오빠 하숙집에.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그날 밤 누군가 문을 두드렸는데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던. 설마 그게 미경이었다고? 그날 밤 난 오빠한테 모든 걸 말하려고 했어. 순자가 내 동생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헤어져야 한다는 것도. 미경이가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어요. 하지만 오빠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 오빠하고 순자가 전화하는 소리? 그런 일이 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빠가 그때 순자한테 보고 싶다고 했어? 그리고 다음 주에 데이트하자고? 아, 이제 기억이 나는 것 같아. 그때 친구가 미경이는 이제 포기하고 다른 여자 만나봐라고 해서 화가 나서 순자한테 전화했던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난 모든 걸 포기했어. 아, 오빠는 이미 순자를 선택한 거구나 싶어서. 미경아, 그건 오해야. 난 그때 네가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였어. 오해든 아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그 순간 내가 결심했다는 거야. 오빠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미경이가 그날 밤 제 방 앞에서 돌아간 후 곧바로 서울을 떠났대요. 부산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한 거죠. 부산에서 20년을 살았어. 작은 미술학원을 운영하면서 미경이는 부산에서 혼자 살며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대요. 결혼 제의도 몇 번 받았지만 모두 거절했다고 해요. 왜 결혼 안 했어? 오빠 때문에. 바보같지? 40년 동안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때문에 제가 고생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은 미경이가 더 고생했던 거예요. 그런데 5년 전에 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누구한테서?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이 알려줬어. 순자가 당뇨로 고생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미경이는 은밀히 순자의 상황을 지켜봤대요. 멀리서나마 동생 걱정을 했던 거죠. 오빠는 정말 몰라? 순자가 얼마나 아픈지. 뭔 소리야. 순자는 당뇨만 있을 뿐이고. 아니야. 순자, 치매야. 그것도 꽤 진행됐어.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치매라니. 순자가? 말도 안 돼. 순자는 멀쩡해. 어제도 같이 TV 보고 웃었는데. 오빠, 가만히 생각해봐. 순자가 같은 얘기 몇 번씩 반복하지 않아?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자주 못 찾지 않아? 생각해보니 맞았어요. 최근에 순자가 손주들 언제 온다고 했지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물어봤어요.
그리고 열쇠를 찾느라 집안을 뒤지는 일도 많아졌고, 의사는 뭐라고 해? 아직 진단받지 않았어. 순자가 병원 가는 걸 거부하거든. 아, 그것도 맞았어요. 순자가 나는 아픈 데 없어. 병원은 안 가라고 고집 부렸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타난 거야. 무슨 뜻이야? 오빠, 순자가 더 아프기 전에 오빠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미경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40년 만에 느끼는 그 따뜻함. 난 아직도 오빠를 사랑해. 40년 동안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 없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이런 고백을 62살에 듣게 될 줄은. 미경아, 들어줘, 오빠. 순자가 치매로 더 아프면 오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거야. 그때 내가 도와주고 싶어. 뭐라고? 내가 간병인이 되어서라도 순자를 돌보겠어. 내 동생이니까. 세상에 이런 제안을 할 줄은. 미경아, 그건 오빠, 나한테는 가족이 순자밖에 없어. 그리고 오빠밖에 없어. 눈물이 났어요. 이 나이에 울다니. 부끄럽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사랑하는 사람 곁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비록 순자의 언니로서, 제부의 처형으로서라도. 미경아, 하지만 내 마음은. 알고 있어, 오빠도. 아직 날 사랑한다는 거. 맞았어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오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는 따로 있어. 또 다른 비밀이 있다는 거야. 뭔데? 순자가 사실 오빠를 40년 전부터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어? 뭐, 그건 당연하지. 순자가 나한테 먼저 관심을 보였으니까. 아니야, 오빠. 그게 아니야. 미경이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순자는 우리가 사귀고 있을 때부터 오빠를 좋아하고 있었어. 그게 무슨. 1984년 겨울, 우리가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순자가 나한테 찾아왔어. 1984년 겨울. 그때 저는 미경이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는데. 순자가 뭐라고 했는데? 언니, 남자친구 누구야? 정말 멋있던데. 그러더라고. 그럼 순자가 나를 본 적이 있다는 얘기네? 언제 봤다는 거야? 대학교 축제 때 오빠하고 내가 같이 걸어가는 걸 순자가 봤어. 아, 그때가 있었네요. 미경이와 함께 다른. 대학 축제에 갔었던 그때부터 순자가 오빠한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 계속 오빠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난 처음엔 별 생각 없었어. 동생이 언니 남자친구에게 관심 보이는 게 그렇게 이상할 건 없잖아. 하지만 점점 순자의 관심이 심해졌다고 해요. 순자가 우리 학교까지 찾아와서 몰래 오빠를 보기도 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언니 오빠가 오늘 파란색 셔츠 입고 있던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 이런 식으로. 세상에 순자가 나를 스토킹했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1985년 봄 친구 결혼식에 들러리로 가게 됐을 때 순자가 너무 기뻐했어. 왜? 오빠를 직접 만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고 보니 그때 순자가 너무 적극적이었어. 결혼식에서 처음 본 사이인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고. 순자가 그 결혼식 들러리를 지원한 이유가 오빠를 만나기 위해서였어. 뭐, 신부가 순자 친구가 아니라 순자가 신부한테 부탁해서 들러리를 시켜달라고 했어. 오빠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충격이었어요. 그럼 그 모든 게 순자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야? 그걸 알았을 때 난 정말 절망했어.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내 동생이 뺏어가려 한다는 게. 그래서 도망간 거구나. 그런데 오빠, 더 충격적인 건 순자가 나한테 직접 말한 거야. 뭐라고? 언니, 미안해. 하지만 난 정호 오빠를 포기할 수 없어. 언니가 양보해줘. 그렇게. 동생이 언니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때 순자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 언니는 어차피 김씨 집 딸이고 나는 박씨 집 딸이니까 내가 오빠와 결혼하는 게 맞아 그러더라고. 그 말은 정말 잔인하네. 입양된 언니에게 그런 말을. 그래서 난 오빠를 포기했어.
내 친동생을 위해서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40년 동안 후회했어. 그때 순자한테 맞서지 못한 걸, 오빠한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걸. 미경아, 이제 순자가 아프니까 내가 오빠를 돌볼 때가 온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야? 오빠, 순자의 치매가 더 심해지면 오빠 혼자서는 힘들 거야. 그때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바라는 게 없어. 그저 오빠 곁에 있고 싶을 뿐이야. 정말 복잡했어요. 아내는 치매에 걸려가고 있고 첫사랑은 40년 만에 돌아와서 도움을 주겠다고 하고 시간을 줘. 미경아, 생각해볼 시간을. 알겠어.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 순자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너무 무거웠어요. 미경이의 말들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집에 들어서니 순자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어디 갔다 와요? 응, 친구들하고 바둑 뒀다 왔어. 그래요? 그런데 여보, 왜? 아까 미경 언니가 전화했어요. 내일 또 오신다고.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미경이가 또 온다고? 그런데 순자의 다음 말이 더 이상했어요. 여보, 미경 언니가 누구예요? 뭐, 당신 언니잖아. 제 언니. 저한테 언니가 있었나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치매가 이렇게 심한 거였나? 순자야, 미경 언니. 어릴 때 외가에 입양 간. 맞다. 그런 언니가 있었지, 어릴 때. 하지만 순자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순자가 잠든 후에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미경이의 말이 사실이라면, 순자가 40년 전부터 저를 짝사랑했다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아내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35년 동안 순자와 함께 산 세월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순자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새벽 2시쯤 갑자기 순자가 일어나더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여보, 미경 언니가 돌아왔네요. 뭐, 40년 전에 도망간 미경 언니가 결국 돌아왔어요. 순자가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순자야, 너 뭘 알고 있는 거야? 순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더니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말했어요. 여보, 저 치매 아니에요. 뭐, 치매인 척 했어요. 미경 언니가 돌아올 것 같아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순자가 치매인 척 연기를 했다고? 왜 그런 거짓말을? 당신이 미경 언니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여보, 나는 당신 남편이야. 당신이 꿈에서 미경 언니 이름 부르는 거 들었어요. 저도 너무 괴로웠어요. 순자가 마지막에 한 말. 여보, 이제 결정하세요. 미경 언니를 택할 건지 저를 택할 건지. 순자야, 무슨 소리를.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여보가 진짜 사랑을 선택할 때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아내가 40년 동안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고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다른 여자가 자신의 언니라는 것까지. 내일 미경이가 다시 와요. 그때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더 큰 비밀이 또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과연 이 복잡한 삼각관계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지난밤 아내와의 대화 후 저는 한잠도 못 잤어요. 아내가 40년 동안 연기를 했다니, 그것도 제가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순자가 평소처럼 아침을 차리고 있었어요. 마치 어젯밤 일이 꿈인 것처럼. 여보요? 아침 드세요. 순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치매 환자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여보, 어젯밤에 우리가 한 얘기. 어젯밤요? 무슨 얘기요? 또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치매인지 연기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오후 2시쯤 미경이가 약속대로 왔어요. 이번엔 꽃다발까지 들고. 안녕하세요, 제부. 순자야, 언니 왔어. 순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언니, 어서 와. 같이 커피 한 잔해.
둘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순자가 미경이가 누군지 모른다고 했는데, 언니, 부산에서 올라와서 힘들지 않아? 괜찮아. 서울에 오는 것도 오랜만이고. 그런데 잠깐, 순자가 미경이 부산에 산다는 걸 어떻게 알죠? 미경이가 어디 산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있는 모습,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처럼 보였지만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제부, 어제 산책 잘 하셨어요? 미경이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응, 그냥. 뭔 산책이요? 여보, 어제 친구들과 바둑뒀다고 하지 않았어요?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분명히 치매 환자 같지 않은 반응이었죠. 아, 그게. 제부, 순자한테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좋겠어요. 미경이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뭘 솔직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순자의 목소리도 변했어요. 아까까지의 밝은 톤이 아니라 차가운 톤으로. 미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 다 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너 치매 아니지? 그 순간 순자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는 것처럼. 언제부터 알았어요? 순자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맑고 또렷한 정상적인 목소리로. 처음부터 연기라는 거 미경이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40년 전부터 너는 항상 그랬어. 순수한 척, 모르는 척하면서 사람을 속였어. 순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맞아요, 연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순자야. 제가 말리려 했지만 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언니는 좋겠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미술도 잘하고 모든 남자들이 언니만 좋아했잖아. 순자야, 그런 게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저는 언제나 언니 그늘에 가려진 못생긴 동생이었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4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정호 오빠만큼은 제가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1984년 겨울 언니 남자친구를 처음 봤을 때 이 사람이다 싶었어요. 순자가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계획했어요. 어떻게 하면 오빠를 제가 가질 수 있을지. 언니한테 오빠 얘기 계속 물어본 것도, 오빠 학교까지 따라간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미경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너 그때 언니한테 양보해달라고 했던 것도 연기였어요. 언니라면 내가 불쌍해서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순자의 다음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를 썼죠. 무슨 수?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1985년 5월 15일 밤. 언니가 오빠한테 찾아간 거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순자가 그날 밤을 알고 있었다고? 언니를 따라갔어요. 오빠 하숙집 앞까지. 뭐 그래서 일부러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언니가 들을 수 있게. 세상에. 그날 밤 제가 순자와 통화한 것도 순자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언니가 문 앞에서 울면서 돌아가는 모습 다 봤어요. 그때 성공했다 싶었죠.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너 그런 짓을 했다고? 언니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동생 남자친구 뺏으려고 했으면서. 나는 정 오빠를 먼저 사랑했어. 하지만 정 오빠는 저를 선택했어요. 두 자매가 40년 만에 진짜 감정을 드러내며 대립하는 모습. 저는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잠깐. 둘 다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어요. 순자야. 그럼 우리 결혼은? 우리가 35년 동안 함께한 세월은 뭐야? 사랑이었어요. 처음엔 계획이었지만 나중엔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그럼 왜 치매인 척했어? 당신이 미경 언니를 잊지 못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불쌍한 척해서라도 당신 곁에 있고 싶었어요. 그때 미경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순자야, 그런데 너한테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40년 전에 오빠가 너한테 프로포즈 했다는 거 알고 있어? 뭐라고요? 순자와 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순자에게 프로포즈 했다고? 오빠 기억 안 나? 1985년 6월 군입대 전날
아, 그때가 있었네요. 군대 가기 전에 순자를 만났던. 그때 오빠가 순자한테 군대 제대하면 결혼하자고 했잖아. 맞아요. 그런 말을 했었어요. 미경이를 잊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난 정말 절망했어. 언니가 어떻게 그걸 알아? 순자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너 친구 미선이한테 들었어? 너 그때 친구들한테 자랑했잖아. 순자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럼 언니는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너희들이 행복하기를 마음으로 빌었어. 멀리서나마. 거짓말이에요. 언니가 정말 포기했다면 지금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순자의 말도 맞았어요. 미경이가 지금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맞아. 나 포기 못했어. 미경이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40년 동안 정우 오빠만 생각하며 살았어. 그런데 순자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회라고 생각했어. 언니, 미안해. 순자야. 하지만 나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두 자매가 저를 바라봤어요. 여보, 이제 선택하세요. 오빠의 진짜 마음을 말해줘. 선택이라. 어떻게 35년을 함께한 아내와 40년을 그리워한 첫사랑 사이에서 선택을 해요? 잠깐 시간을 줘. 너무 갑작스러워서. 안 돼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순자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40년 동안 기다렸어요. 언제까지 다른 여자 생각하며 사실 거예요? 순자야. 아니면 솔직히 말하세요. 저보다 언니가 좋다고.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순자야. 사실 내가 숨긴 게 하나 더 있어. 또 뭔데요? 40년 전에 내가 왜 정말로 포기했는지. 미경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나 그때 임신했었어. 세 사람 모두 충격받았어요. 정우 오빠의 아이를 가지고 있었어.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40년 전 순자가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을 때. 뭐라고? 이번엔 제가 놀랄 차례였어요. 순자야, 내가 1985년 7월에 임신했다고 거짓말한 거 알고 있어. 순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정우 오빠를 붙잡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지? 언니, 하지만 난 정말 임신했었어. 그리고 혼자 감당했어.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미경이는 정말 임신했고, 순자는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한 거라고? 맞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순자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오빠가 군대 제대하고 결혼 얘기를 미룰까봐. 그래서 임신했다고 거짓말했어요. 미경이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어요.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으니까. 미경아, 오빠, 나는 이제 정말로 포기할게. 갑작스러운 포기 선언이었어요. 40년 전에 혼자 감당한 그 아픔, 너희한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아. 언니, 순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순자야, 너는 좋은 아내였어. 35년 동안 정우 오빠를 잘 지켜줬고,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혼자 살 거야. 지금까지 그랬듯이. 그런데 순자가 갑자기 미경이를 붙잡았어요. 언니 가지 마세요. 순자야, 40년 동안 언니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순자가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를 이기려고 했지만 사실은 언니를 그리워했어요. 제 유일한 가족인데. 순자야, 이게 무슨 상황인지. 순자가 미경이를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셋이 함께 살아요. 언니는 저희 집에 와서 사세요. 당신도 언니를 사랑하고 저도 언니가 필요해요. 순자야, 그게 말이 돼? 제가 놀라서 물었지만 순자는 진지했어요. 40년 동안 삼각관계였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삼각관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제안이? 언니, 저 혼자서는 남편 마음을 다 채워줄 수 없어요. 하지만 언니와 함께라면. 미경이가 망설이고 있었어요. 순자야. 하지만 그건 언니, 우리 이제 62살이에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돼요. 우리만 행복하면 되잖아요. 저도 마침내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미경아, 순자야. 사실 나도 35년 동안 고민했어. 두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순자, 너는 정말 좋은 아내였어.
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늘 미경이가 있었어. 미경아, 너는 내 첫사랑이야.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사랑. 정호 오빠, 그런데 이제 와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둘 다 소중한 사람이거든. 그럼 정말로 셋이 함께?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40년 동안 떨어져 산 우리, 이제 함께 늙어가요. 순자가 미경이의 손을 잡았어요. 언니, 저 혼자 남편 돌보기 힘들어요. 이제 함께 돌봐요. 순자야, 그리고 언니도 혼자 늙기 싫잖아요.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누군가 들어왔어요. 아버지, 어머니, 큰아들 준수의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이렇게 조용해? 준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미경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순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준수야, 이분은 미경 이모야. 제가 대답했어요. 엄마 언니신데 오랜만에 만나서. 아,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준수가 인사하는 순간 미경이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준수라고 했지? 네, 저 박준수예요. 그때 미경이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많이 닮았네. 네, 준수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저와 순자는 들었어요. 미경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준수가 누구를 닮았다는 건지. 미경이가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전율이 흘렀어요. 오빠, 우리 얘기할 게 있어. 진짜 마지막 비밀. 여러분, 이제 정말 마지막 비밀이 남았나 봅니다. 미경이가 40년 전 낙태했다던 그 아이,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요? 준수가 혹시. 큰아들 준수가 집에 들어오는 순간 미경이가 정말 많이 닮았네라고 중얼거렸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40년 전 미경이가 낙태했다던 그 아이가 혹시 살아있는 건 아닐까? 준수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데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준수야. 이모와 오랜만에 만나서 얘기를 많이 했어.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준수야, 오늘 왜 갑자기 왔어? 미리 연락도 없이. 순자가 물었어요. 순자도 당황한 게 분명했죠. 그게 와이프가 친정에 갔어서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그리고 어머니 얼굴도 보고 싶고. 준수가 미경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이모, 정말 어머니와 많이 닮으셨네요. 특히 눈이. 그 순간 미경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네, 안쪽으로 가세요. 미경이가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다가 저를 향해 눈짓을 했어요. 따라와 하는 신호였죠. 나도 잠깐 화장실. 제가 일어나자 순자가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미경이와 마주쳤을 때 미경이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오빠, 우리 잠깐 밖으로 나가자. 지금, 당장. 미경아, 대체 무슨...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일단 나가자. 거실로 돌아가서 준수와 순자에게 말했어요. 준수야, 이모랑 잠깐 산책하고 올게. 엄마랑 얘기하고 있어. 네, 아버지. 공원으로 나온 미경이는 벤치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쌌어요. 오빠, 난 정말 나쁜 여자야. 미경아,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40년 동안 거짓말했어.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무슨 거짓말? 그때 낙태 안 했어. 온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아이를 낳았어. 그럼 그 아이가 준수야.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수가 내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입양해서 35년 동안 키워온 아들이 제 진짜 아들이었다고? 말도 안 돼.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1985년 가을, 아이를 낳았어. 혼자서. 부산의 작은 병원에서.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오빠는 이미 순자와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어. 군대 제대하고 돌아와서. 맞아요. 그때 저는 군제대 후 바로 순자와 결혼식 준비를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준수가 우리 아들이 된 거야? 순자한테 부탁했어. 전화로.
순자야, 언니가 부탁이 있어. 입양아 하나 키울 수 있을까? 그렇게 말했어. 순자가 준수를 입양하라고 생각하고 키워온 거였군요. 그런데 순자는 왜 입양을 승낙했을까? 그때 순자가 임신이 잘 안 됐거든. 결혼한 지 3년이 지나도. 그래서 순자가 입양을 받아들인 거였어. 그리고 나는 준수한테 편지를 썼어. 매년 생일마다 편지? 하지만 보내지 않았어. 그냥 써서 간직만 했지. 미경이가 가방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35년간 준수한테 쓴 편지들이야. 미경이가 편지 중 하나를 펼쳐서 읽어주었어요. 아들아, 엄마는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 하지만 너는 이미 좋은 부모님이 있으니까. 엄마는 멀리서만 지켜볼게. 눈물이 났어요. 35년 동안 아들을 그리워하며 혼자 편지를 써온 미경이가. 그럼 지금까지 준수를 몰래 지켜본 거야? 응. 대학 입학식도 갔었고 결혼식도 멀리서 봤어. 손주들 사진도 가지고 있어. 인터넷에 올린 거 캡처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35년 동안 아들을 몰래 지켜본 어머니. 오빠. 그런데 순자는 정말 몰랐을까? 뭘? 준수가 오빠를 닮았다는 걸.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준수는 저와 정말 많이 닮았어요. 순자는 그동안 뭘 생각했을까요? 순자한테 물어봐야겠어. 오빠, 잠깐만. 그 전에 뭐, 현수는 정말 순자 아들이야? 그것도 궁금했어요. 둘째 현수는 순자를 닮았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무거웠어요. 어떻게 순자와 준수에게 이 사실을 말할지. 집에 들어가니 순자와 준수가 TV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평범한 모자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산책 잘하셨어요? 준수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이 아이가 제 친아들이라니. 그런데 준수야, 네, 너 혹시 궁금한 거 없어? 너 자신에 대해서. 갑자기 웬 철학적인 얘기세요? 준수가 웃었지만 순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준수야, 잠깐 방에 들어가 있을래? 아빠, 할 얘기가 있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준수가 방으로 들어간 후 세 사람이 다시 거실에 앉았어요. 순자야, 너 알고 있었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뭐려? 준수가 누구 아들인지. 순자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제부터 알았냐고요? 그럼 알고 있었다는 거야? 오래되었어요. 준수를 입양하고 준수가 건강검진 받을 혈액형 검사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슨? 준수는 AB형이에요. 그런데 저는 A형. 당신은 O형. 당연히 준수는 입양했기 때문에 혈액형이 틀릴 수 있잖아. 그때부터 의심했어요. 그리고 미경 언니를 찾아봤죠. 찾아봤다고? 부산까지 가서 언니를 만났어요. 뭐라고요? 순자가 미경이를 만났었다고? 5년 전에 되면. 언니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준수가 언니 아들 맞죠? 하고 미경이가 놀란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어요. 언니가 인정하셨어요. 준수가 당신과 언니 사이의 아들이라고. 그럼 왜 지금까지 모른 척했어? 35년 동안 제가 키운 아들이에요. 진짜 엄마가 누군지 상관없어요. 순자의 목소리에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무슨 부탁을? 당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리고 준수한테도. 왜? 가족이 깨질까 봐요. 행복한 우리 가족이. 순자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니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어요. 순자야, 그래서 치매인 척했어요. 불쌍한 아내를 버리고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미경이가 순자의 손을 잡았어요. 순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니, 5년 전에 너를 만났을 때 내가 얼마나 좋은 엄마인지 알았어. 언니, 그래서 더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왜 나타났어요? 외로웠어. 40년 동안 혼자.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둘째 현수가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형이 와 있네. 현수가 거실로 들어오더니 미경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현수야. 엄마 언니야. 아, 안녕하세요. 박현수입니다. 현수가 인사하는데 미경이가 또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현수라고 했지? 네, 정말 엄마를 많이 닮았구나. 이번엔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현수는 확실히 우리 아들이었던 거죠. 현수야, 너도 앉아. 가족회의 하자. 제가 두 아들을 불러 앉혔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 준수가 궁금해했어요. 사실 우리 가족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준수야, 너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35년 동안 아들로 키운 아이에게 너는 내 친아들이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때 아내 순자가 대신 말했어요. 준수야, 엄마가 말할 네, 어머니. 너는 엄마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뭐요? 준수가 깜짝 놀랐어요. 너를 입양한 거야. 입양이요? 현수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제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미경이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준수야,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제 친어머니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미경이가 저를 가리켰어요. 아버지야, 네, 진짜 아버지. 준수가 의자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현수도 멍한 표정이었어요. 형이 아버지의 친아들이고 저는 현수야, 너도 내 아들이야. 제가 현수를 안으려 했지만 현수가 뒤로 물러났어요. 잠깐. 시간을 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준수가 고개를 들며 미경이를 바라봤어요. 그럼 35년 동안 엄마는 저를 포기하고 계신 거였어요? 아니야, 준수야. 포기한 적 없어. 미경이가 편지 뭉치를 준수에게 건네줬어요. 이게 35년 동안 너한테 쓴 편지야. 준수가 편지를 받아들고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쳐봤어요. 사랑하는 준수야. 오늘 너의 첫 생일이구나. 엄마는 케이크도 사고 촛불도 켰어. 하지만 너는 여기 없지. 편지를 읽던 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현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현수야, 어디 가? 아버지! 아니, 저는 이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현수야, 너는 내 아들이야. 제가 소리쳤지만 현수는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어요. 현수가 나간 후 내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준수야. 미안해. 순자가 먼저 사과했어요. 35년 동안 진실을 숨겨서. 어머니, 아니, 엄마. 준수가 순자를 바라봤어요. 저한테는 엄마가 두 분이시네요. 준수야, 괜찮아요. 저를 35년 동안 키워주신 분도 엄마고 저를 낳아주신 분도 엄마예요. 미경의 제안. 준수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미경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글쎄요. 갑자기 어떻게 하라고 하면 시간을 줄게. 생각해봐. 네, 그런데 준수가 저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그럼 아버지는 40년 동안 저희 생모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그럼 키우던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고요? 응. 참, 복잡하네요. 우리 가족이. 일주일이 지난 후 준수가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와 딸까지 데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 지은이가 달려와서 안겼어요. 지은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준수의 아내 수진이가 미경이를 가리켰어요. 이분은? 지은아, 또 다른 할머니셔. 할머니가 두 분이에요? 응, 며칠 후 현수도 돌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갑자기 나가서. 현수야, 괜찮아. 생각해봤는데 이제껏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는데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현수야, 30년 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현수가 저를 껴안았어요. 이제 우리 집에는 3명이 함께 살고 있어요. 저와 그리고 아내인 순자 그리고 제 첫사랑인 미경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상한 가족이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해요. 미경이는 작은 방에서 지내며 그림을 그려요. 순자는 여전히 살림을 맡고 있고 저는 두 여자 사이에서 행복하게 늙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예요. 40년간 숨겨온 사랑과 가족의 비밀.
때로는 진실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결국 진실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미경이는 순자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자매가 함께 정우 오빠, 여보, 어서 오세요. 두 목소리가 동시에 들려와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정말 복잡한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심은 통하더라고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35년을 함께한 아내,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아들들.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속에 숨겨둔 사랑이 있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올까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